네, 충성.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랜만에 또 다시 방송 한번 들었습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뭐 볼륨 소리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예, 이제 자주 뵐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부터 뵐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깥에 좀 제가 어, 좀 돌아다녀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고 법원에다가도 이제 가처분 뭐야 저기 저 집에 지금 이제 거주지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어달라고 서류도 좀 제출할 거고요. 공식적으로 서류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 저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거주지 제한과 관련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효력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상실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다니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이제 돌다리도 이제 건너간다라는 측면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거주 제한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풀어달라 그런 서류는 넣겠다는 게 이제 그 변호사님과 저의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주지 제안에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배우가 누굴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박원순이다. 박원순이밖에 없다. 근데 박원순 최근에 또 박원순이가 또 박원순 측에서 서류를 또 보내왔어요. 서류를 보내와서 봤더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박원순이가 얼마나 쫀쫀한지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방송을 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예, 오신 분들 반갑고요. 진수아재님도 오신 것 같고, 예, 해피트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혼자 실시간 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재주가 별로 없어서 좀 조금씩 이제 불편하지만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박원순의 예, 아들 부분, 요게 이제 저희 팬께서 보내주신 건데 기억나시죠? 저희 집에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이거 보면은 미쳐볼 겁니다 아마. 박원순 쪽에서 제 상진아 제 김상진 TV를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아이고 나는 박원순이가 제 그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번에 상진아재 방송 깨지고 나서 모니터링 하는 줄 몰랐는데 아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요것도 그러면은 박원순이가 이제 열심히 보고 있겠네요. 환영한다 박원순아 주신아 박원순 가족 해서 이제 박원순 씨, 박원순 마눌, 박씨 며느리, 박주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한 가족이 이제는 이제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박길보요. 박길보는 죽어울고 없죠. 박길보는 죽어울고 없죠. 박원순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직원들이 그리고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박원순의 이제 고문 변호사들 그리고 박원순이 이제 김상진의 그 구독자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또 뭐예요? 서류를 또 넣었더라고요. 지금 박원순하고 저하고 민사소송 붙은 게 참 많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인데,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제 박원순이가 옥탑방에서 이제 그 한 달간 김상진한테 이제 아들 데려와 유해가지고 법정 증인 소환에 응하라 하고 한 달간 시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원순이가 민사법원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사실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저기 뭐 성추행범, 아동 학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인 대 개인 간의 영역상에서 다가오면은 사람이 이제 기겁하고 놀라니까 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이 사회적 공인으로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그것도 고발인 자격, 고발해놓고 나 몰라라 도망 다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판받던 사람들 두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때문에 시작된 이 재판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증인 소환에 응하라 라는 취지를 박원순이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김상진이가 쫓아가서 이제 법정 증인 소환에 응하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무섭고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접근 금지를 넣었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쭉 봤더니 이제 참고서면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서류에 관련해서 이번에 또 참고서면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을 해달라고 이제 박원순이가 민사재판부에다가 계속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라가지고 제발 좀 김상진이가 못 쫓아오게끔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서류를 넣은 거거든요. 이 내용 보게 되면은 김상진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보게 되면은 채무자 김상진의 신병 상황 해가지고, 채무자 김상진은 채권자 및 윤석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한 혐의로 보증금 3천만원, 주거지 변경시 신고 등의 조건을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 김상진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비교적 최근까지 자신의 자택인 서울시 서초구 땡땡땡 저희 집 주소지라 제가 지웠습니다. 좌파들이 또 기어올까봐 방송 장비들을 설치하여 유튜브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재 거주지 이전 없이 종전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김상진이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애끼 새끼들. 박원순 측에서 김상진이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좀 조작이 좀 서툴러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이가 강민구 대장하고 이상구 형님 그리고 저 3명을 대상으로 처음에 100m 접근금지 넣었다가 다시 50m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상대로 또 2억 원 플러스 100원의 민사소송도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박원순이가 이제 대권을 앞두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김상진이 저것이 또 언제 나타나서 아들 데리고 와요 하고 할지 모르니까, 또 개쪽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떨쳐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공인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박원순한테 여러 가지 민인 형사상 소송 당사자인 사람을 이렇게 접근 금지를 넣는다. 이것은 이 인용을 해준다면 민사재판부가 이건 잘못한 거죠. 더군다나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가 만약에 사실이었다로 들통이 나게 된다면은 법의 이름을 가지고 피해자를 무고된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한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절대 인용을 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박원순이가 계속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고자질.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고자질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박원순이가 도대체 고자질을 했는가를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가 뭐라고 고자질을 했나? 일단 이제 김상진이가 일단 집에 있다는 것은 보셨고요. 김상진이가 하는 말 모두가 박원순 입장에서는 다 허위사실이랍니다.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허위사실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김상진 채무자 김상진의 별지 목록 기재 행위 지속, 유튜브 김상진 TV 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지속. 제가 뭐라고 저번에 그 박원순 방송을 하긴 했는데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의 의견 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인 김상진의 생각을까지도 막아서는 안 되는데 박원순 저 새끼는 지금 김상진의 생각까지도 지금 막겠다는 게 박원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유튜브 김상진 TV 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지속. 채무자 김상진은 2019년 5월 16일 석방된 이후 5월 21일 유튜브에 김상진 TV라는 계정을 개설하여 자택에서 촬영한 개인 방송을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김상진 2019년 7월 9일 윤석열은 사퇴하고 박원순, 박주신 대례와 크크크이라는 제목의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김상진이를 소위 말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해당 동영상에서 채무자 김상진은 뭐라고 말했냐? 저희는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게 뭐겠습니까? 박원순이가 이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들은 다 나와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법원에서 나오라는데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주신이를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비상식적인 행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고 박원순이는 지금 민사재판부에다가 울고불고 꼬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수준 낮죠. 이 내용 보시면은 서울시장이란 자가 법원에다가 이따구로 지금 좀 소송 서류를 넣어놓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읍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쪽입니다. 개쪽. 또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 비리가 사실이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가 무려 15번의 고소고발로 김상진을 능멸하고 고소시켰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를 제가 분명히 물어본 말인데 이 새끼들은 물음표도 안 찍습니다. 나쁜 새끼들. 하여튼 간에 민사재판부에다는 거짓말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 민사재판이란 것이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거짓말을 많이 쓰는 재판이 이 민사재판에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분명히 물음표를 썼는데 물음표도 다 빼버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서울시장 수준 좀 떨어집니다.
박원순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박주신 병역 비리가 사실인데 저렇게 고소고발 소송을 걸었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을 용서가 될까요? 만약에 박원순 병역 비리가 박주신의 병역 비리가 사실인데 박원순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무려 15건의 고소고발죄 등 온갖 괴롭힘을 했다 하면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용납받을 수가 없죠.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인데 박원순이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허위사실이 뭐가 있어요? 박원순이는 허위사실이래요. 나쁜 놈이죠. 또 볼까요? 밑줄 친 빨간 틀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가 있다 100%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 피력이잖아요. 개인적인 의력 피력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5년 동안 겪어본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병역 비리가 없는데 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장인 장모를 찾아뵈러 한국에 안 들어오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박원순이가 이런 걸 덮으려고 15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15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 지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장인 장모 뵈러 5년 동안 지금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냐고. 박원순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사재판부에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민사재판부에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개쪽 아닌가요? 예, 지금 제 것을 이 영상을 지금 뭐냐면은 박원순 측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석희 측에서도 볼 거예요. 손석희도 볼 것이고 검찰에서도 볼 겁니다. 아마 저기 윤석열과 그 일당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건데 박원순 아들 박주신 수사 좀 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사실 15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알기로 외국의 미국 같은 그 선진국에서는 이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 고소 고발을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기수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계속 소송질을 하는 것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뒤져버려라 이 말이죠. 나는 가진 게 돈과 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싸우는 너 김상진이는 뒤져버려라. 소송에 걸려갖고 뒤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원순이가 이제 김상진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그 언론이 살아있다면은 좌파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고 또는 조중동이라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이 박원순의 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건 완전히 개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상대로 해서 뒤져버리라고 밀어붙이는 꼴이거든요. 지금 그 많은 변호사님들, 우파 변호사님들이 이제 김상진이를 이뻐해서 정말 적은 돈으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받으시고 이제 뭐 서류대밖에 안 되죠. 서류대만 받으시고 이렇게
김상진이를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변호사님들이 안 계셨다면은 진짜 김상진은 배째라 하고 이미 다 날라가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다 날라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우파 진영에 그래도 김상진을 믿고 밀어주시고 정말 적은 비용 가지고 지금까지 김상진의 소송을 봐주고 계시는 여러 변호사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변호사님들 없으면 이미 박원순한테 작살 났겠죠. 이런 15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민간인을,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데리고 나오라는데 안 데리고 나오면서 법원에다가는 법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법의 이름을 가지고 김상진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중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 박원순. 제가 지금 소송을 박원순 하고 있지만은 박원순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기 지금 민사재판부에다가 이 글을 써내는 변호사도 참 깝깝한 사람이에요. 난 이 변호사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있다는 김상진의 말을 지금 민사재판부에다 말을 하면은 재판장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얘네들 지금 정신이 나갔나?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좀 더 볼까요? 뿐만 아니라 채무자 김상진은 그에 앞서 2019년 7월 7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정말 문제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박주신 병역비리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의 힘이 아니면은, 일반인의 힘이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담긴 동영상을 김상진 TV에 게시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했죠. 아주 합리적인 말을 했잖아요.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아니 일반인, 민간인, 일반인의 신분이라면은 자기 아들이 병역비리로 시민 1024명한테 집단고발 당했는데 그것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박원순이가 빼기 좋으니까, 그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주신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박주신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박주신한테 소환장이 날아가게 되어 있고, 소환장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검찰에 오지 않게 되게 되면은 박주신에 대한 여권 말소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권 말소. 여권이 말소되면은 이제 불황자가 되거나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해버리는 힘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박원순의 힘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김상진의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사찰을 하고, 요번에는 또 자료에 봤더니 강대장 유튜브도 사찰을 했나봐요. 한번 볼까요? 강민구 것도 사찰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더러운 새끼들. 내용을 읽어보면은 강민구가 운영하는 TV 공감대, 채무자 이상구가 운영하는 TV 공정방송 이상구 등 다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 제가 이제 그 TV 공감대하고 저기 이상구 방송에도 업로드 시키도록 김상진이가 이제 지령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김상진은 2019년 7월 7일, 7월 9일 김상진 TV 개념 업로드한 동영상에서도 박주신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박원순이 박주신을 숨기고 있는데 박주신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박원순은 박주신을 데려와야 한다는 표현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예상과 같은 채무자 김상진의 신문 종결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자는 박주신을 데려온다는 별지 목록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사재판에 박원순 측에서 참고서면을 넣으면서 김상진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해놓고 지금 이 글을 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김상진이가 여기서 허위사실 이야기한 게 뭐 있어요? 있는 거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금 법원에다가는 이렇게 서류를 써내면서 말도 안 되는 울고불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법원에다가 있다고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지금 아들을 법정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박원순이 스스로가. 그래놓고 법원의 재판부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 해놓고 박주신이 행방이 없어졌단 말이죠. 박주신이가 법원에 서류를 바꿔도 법정 증인 소환장을 바꿔도 안 나타나고 영국에서 지금 잠적 상태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박주신이를 못 찾아요. 대한민국 공권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입법부는 빠지고 사법부, 그 다음에 검찰권에서 지금 외교부 이쪽에서 박주신을 못 찾고 있어. 그러면 잠적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박원순이가 우리 자식을 법정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원순이가 숨기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인데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박원순이는 이렇게 법원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채권자는 박주신을 데려오라는 별지 목록의 행위를 하고 있다. 아니 박주신 데리고 오라고. 법원에서도 지금 박주신 데리고 나오라 하잖아. 박원순아. 이런 서류만 넣지 말고 법원에서 데리고 나오라잖아. 근데 왜 안 데리고 나오면서 왜 안 데리고 나오면서 이런 행위만 지금 계속 하고 있냐고. 쪽팔린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건 정말 개쪽입니다. 개쪽. 법원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 서류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김상진이 거 유튜브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 강민구 단장하고 이상구 형님 거 유튜브도 이제 검색을 했나 봐요. 봤더니 강민구 단장 유튜브에는 뭐 많은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뼈가 다르다. 목이 다르다. 이빨이 다르다는 수많은 증거를 내놨다 등의 표현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TV 공단 계정에 업로드해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용식 교수님이 건국대 두골 뭐 경부의학과 그게 전문의시죠. 사람 머리 관련해서 여기에 전문의가 박주신의 얼굴을 봤을 때 뼈를 봤을 때 뼈도 다르고 목도 다르고 이빨도 다르다.
수많은 증거들을 내는 증거를 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강민구 대장이 설명한 것을 허위사실이랍니다. 허위사실 아니거든요. 박주신 데리고 와라 이거죠. 데리고 오면 될 거 가지고 맨 이따구로 서류 정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류 싸움만 하는 거죠. 다음에 보면은 특히 채무자 강민구는 2019년 5월 29일 함께 활동하던 채무자 김상진이 범죄 수사로 잠시 외부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단독으로 서울시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박주신을 데려와라, 박주신이 영국에서 잠적했다 등의 표현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옳은 소리 했네. 잘했네. 이게 문제가 뭔데? 에이, 박원순 씨, 이게 문제가 뭔데? 도대체 여기에 문제점이 뭔데? 이 행위를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강민구는 2019년 5월 6일에는 유튜브 TV 공감대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채권자가 영국에서 가서 박주신을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왜? 박원순이가 영국에 갔거든. 박원순이 영국에 갔었잖아. 그러면 박주신이 안 만났어? 정말로 안 만났어? 법원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지. 내가 박원순 당신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테니까 법원에 나와서 박주신을 영국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증인으로 한번 증언을 좀 해보시지 그래요. 강난희 씨도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해볼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강민구는 2019년 5월 6일에는 유튜브 TV 공감대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박주신을 만났을 것이다. 채권자는 대통령 요리 그만하고 박주신이나 데려와라 등을 말을 하고 동영상을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채무자 강민구는 또한 신문 종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자 박주신을 데려오라는 별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구 대장 것도 지금 유튜브를 또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구형 것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채무자 이상구는 이 사건 신문 종결 이후에 박주신을 데려와라, 박주신이 영국에서 잠적했다 등의 박주신의 소재지를 제보하면 현상을 지급하겠다 등의 표현을 담긴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TV 공정방송 이상구 계정에 업로드하여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이상구는 2019년 5월 16일 채무자 김상진이 석방된 서울구치소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채무자 김상진의 검찰의 박원순 편에서 뭔가를 받았다라는 또는 뭔가를 약속받았다라는 강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원순이 아들 박주신이가 사법부 명령을 안 지키고 4년간 영국에 가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촬영하여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상과 같이 채무자 이상구는 이 사건 신문 종결 이후에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채권자 박주신을 데려오라는 등 별지 목록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원순이가 지금 민사재판부에다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 민사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박원순이가 저하고 김상진과 강민구 단장, 이상구 씨를 상대로 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신문이 다 끝났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 서류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완전 민간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자료를 찾았다기보다는 서울시청 직원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박원순한테 김상진의 동향 보고 해가지고 분명히 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박원순은 이걸 다시 보고 받은 내용을 자기 법무법인에다가 던져주고, 야 이거 저거 또 서류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오다를 내렸지 않겠느냐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신청도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서울시장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회적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김상진에 대해서 무려 15건이나 고소고발죄, 이 후진국에서 벌어질 법한 이런 작태를 보이면서 또 김상진이를 모니터링해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또 민사소송에서 소송 자료로 좀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개쪽 아닙니까? 거짓말로 민사소송에다 넣어가지고 김상진이가 이런 허위사실을 하고 있으니까 김상진이가 저를 못 쫓아올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주세요. 인용을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순이가 지금 재판부에다가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원순이가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금 문제를 안 삼아주고 있다는 것이 더 나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지금 현재 현실상에서 이 위법하고 권력 남용, 편파 수사, 편파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이렇게 뻗어시 거짓말로 서울시장이란 자가 법원에다가 거짓말로 이렇게 서류를 집어넣는다는 자체도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사법부가 또는 언론이 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한스럽네. 지금 박원순이가 이 서류를 지금 민사 서류를 넣은 것은 김상진이를 좀 보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진이한테 좀 쫄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봤더니 마지막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민사재판부에다 지금 서류를 이따구 넣어놨어요. 왜 해야 되느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 김상진은 채권자 및 윤석열, 그러니까 박원순 및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5월 16일 조건부 석방되었으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택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유튜브 개인방송을 계속을 진행함으로써 채권자 및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대요.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뭘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리고 내가 왜 잘못을 뉘우쳐야 돼? 지금 검찰에서 네가 지금 박원순이가 지금 겁먹었다고 검찰에다가 서류를 넣었잖아요. 제가 받을 땐 그게 거짓말 서류거든. 강난이하고 박원순 네가 김상진 때문에 겁을 먹었다며. 근데 내가 받을 땐 겁을 먹은 게 아니여. 겁을 안 먹어놓고도 겁을 먹었다고 거짓말로 서류 넣었잖아 지금. 그래놓고 김상진이 보고 뉘우치라고 그러는 거야? 강난이가
우리가 거기서 집회하는 거 영상을 언제 봤다고 겁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강난이가 우리 영상 봤어? 진짜로 봤어? 강난이가 유튜브를 해? 아, 나 진짜 물어보고 싶다니까. 근데 김상진이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었습니까, 이 박원순이? 또 밑에 마지막 보죠. 채무자 김상진은 2018년 2월경부터 채권자의 공간까지 찾아와 박주신 병역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한. 그래, 의혹 제기라고 니도 써놨네. 아니, 김상진이가 의혹 제기했다고 지도를 또 써놨네. 그래, 나는 의혹 제기한 거야, 의혹 제기. 저기들도 의혹 제기했다고 써놨고 뭐. 저기들도 의혹 제기해놨고 의혹 제기했다고 써놓고 왜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또 이중적으로 말을 한답니까? 또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 의혹제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인 바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로서 채무자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 김상진은 향후 검찰 기소로 이제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지면은 곧바로 거리 투쟁에 복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제 박원순이가 겁나버렸습니다. 예. 박원순이가 좀 쫄아버렸습니다. 이 내용 봤더니 뿐만 아니라 채무자 김상진은 향후 검찰 기소로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지면은 곧바로 거리 투쟁에 복귀했다고 공언했으며, 이 때문에 지금 박원순이가 쫄아버렸는가 봐요. 채무자 강민구와 이상구는 채무자 김상진과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채권자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함께 해온 자들인 바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자 김상진은 물론이고 다른 채무자 강민구와 이상구 또한 더욱 공격적으로 과감한 침해 행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정에 따라 별지 목록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이 명확히 예상되는 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절차에 따른 조속한 결정이 시급한 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이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박원순이가 지금 쫄았다. 박원순이가 지금 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튼 이유가, 박원순이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참고 서면이라고 해서 민사재판부에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양은 좀 되는데 앞에 몇 장만 지금 줄였거든요. 요것을 다시 그 민사재판부에다가 집어넣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제 김상진이한테 이제 쫄았다는 거죠. 이제 김상진이한테 지가 협박당했다고 해가지고 김상진이가 깜빵에 5일 동안 갔다 나왔지. 거기다가 지금 자택에 주거지 제한까지 받았지. 그랬던 놈이 이제 김상진이가 이제 검찰한테 기소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거주지 제한 요건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자기한테 이제 쫓아올 것이 이제 걱정되니까 박원순이가 이제 완전히 쫄아버린 것 같습니다. 쫄아가지고 지금 민사재판부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인용을 해달라, 판결을 때려달라 하고 서류를 집어넣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가지고 서류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이란 자가
정말 쫀쫀하죠. 정말 쫀쫀합니다. 쫀쫀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부에다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민사재판부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안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김상진이가 박원순한테 조금이라도 또 다른 해코지를 하면은 바로 인용을 해버리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원순의 영향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참여연대 지분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참여연대 지분의 핵심 멤버가 박원순 아닙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참여연대 서울시죠. 참여연대 서울시가 굉장히 촛불 집회할 때 지원을 많이 줬습니까? 전체적인 기획은 참여연대 쪽에서 거의 다 했고요. 게다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 불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박원순이가 다 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여론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박원순의 영향력 그리고 박원순의 공헌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박원순이가 해줬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박원순이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그냥 가장 큰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밀어줬기 때문에 날아갔었고, 그 때문에 이제 박원순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는데, 박원순이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지 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농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박원순의 참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서류를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넣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원순이가 우리를 또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뿅망치 가지고 박주신이의 머리를 때리고 박원순 집 앞에서 막 했던, 정작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식으로 해서 공소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 공소 내용이 재판이 무기한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원순이가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이 무기한 연장됐어요. 왜? 2심 재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형사판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박원순이가 저 새끼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것들은 중앙지법 판사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부에서 박원순과 관련된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무기한 연기를 시켰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박원순이가 계속 고소 고발질 해가지고 경찰, 검찰을 농락을 해가지고 김상진을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는 계속 재판을 2심 재판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하고 추정을 할 겁니다. 지금 추정이 됐어요. 박원순이가 고소한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도 한계에 달았다. 아들 박주신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고소 고발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이제 박원순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검찰들한테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박원순이가 또 12월 31일 날,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종각에서 박주신을 데려와라 그 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당했다, 업무방해 당했다고 또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웃기도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혐의로 또 송치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아마 부를 것 같은데 가면은
당신들이 또 고송치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또 추정이 될 것이다. 박주신의 법정 증인 소환 없이는 이 사안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박원순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수사기관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박원순 너도 똑바로 들어. 박원순 주변에 있는 서울시장, 시청 직원들 지금 박원순이가 형사건으로 넣은 거 정식 재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추정 들어갈 거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 박주신이 오기 전까지는 박주신이가 와야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민사가 된다고. 니의 권력도 이제 거의 다 끝을 보고 있다는 거 서울시청 직원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변호사님들 좀 아시기 바랍니다. 박원순이 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지금 계속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서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이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해서 김상진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될까, 그게 겁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방송을 하는 것도 이따구로 거짓말 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주면 안 된다. 접근금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금 서류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다가 참고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야 된다. 박주신을 데리고 와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다가 왜 이런 서류를 넣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파들과 제가 지금 이제 어디 보면은 제 인생을 걸고 지금 6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좌파들의 민낯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강의, 설명, 현장, 학습, 그다음에 집회, 연사 발언, 집회 현장 활동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또 언론 보도를 보시면서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또 하나 나왔는데, 렉서스 아시죠? 렉서스. 저번에 그 설날 박원순 집 앞에 갔었을 때 렉서스 타고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박원순 소유의 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 박원순하고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친일이라면 자다가도 계거품 물고 일어나는 것들이 좌파 새끼들 아닌가요? 친일이라면은 입에 계거품을 물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가장 친일파더라. 박원순의 아버지가 박길보죠. 박길보. 보국대 출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지만은 박사님 그 저기 북한군에 보면은 집차에 있는 얼굴이 딱 박원순하고 딱 닮았어요. 그 나이 때 박원순이가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건데 5.18 때 박원순이가 대학생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예, MS님, 남연나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그 일제차 문재인 정권의 강요들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저기 일요신문 기자가 일제차를 소유한 문재인 정권 관료들 명단을 쭉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대통령 직속기관 네, 보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에 뭐 배우자가 토요타, 렉서스, 토요타, 닛산, 토요타 배우자들도 있고 뭐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부, 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요 기자가 요거 참 자료조사 잘했더라고요. 강경화 여기서 봤더니 강경화가 요 밑에 쭉 보시면은 5번째 있어요. 강경화 남편이 혼다를 타나봐요. 강경화 남편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강경화 남편이 혼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는 일제제품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저는 그걸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켰잖아요. 네, 우기한 열매님 감사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그 원인이 된 게 지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배상 판결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게 개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위안부에 대해서는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 가서 매춘을 하고 있잖아요. 정대협이라는 그 좌파 단체, 위안부 할머니들 소녀상을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배포한다는 정대협에서 정말 그 양심이 있다면은 현재 지금 일본에 가서 몸을 팔고 있는 한국 여성들 한국에 복귀시켜야 된다. 일본 대사관에 가서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몸 팔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추방시켜라 라고 요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엊그저께 그 안양에서 저기 젊은 친구들이 그 소녀상에다 침 뱉고 갔다 해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침을 뱉었다고 하는 그 소녀상이 개인을 특정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동상에다가 침 뱉은다고 해서 해당 동상의 대상이 전부 다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는 저는 해괴한 논리가 있는데 이 자체가 성역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역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역화를 하고 있는 거죠.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상을 지어서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거기다 부여를 하고 거기에다 반기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온갖 공격을 다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매춘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매춘이 있었고 현재도 매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한테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과거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냥 신뢰를 못하는 국가로 지금 낙인이 찍혀버렸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녀상, 우리가 그 강제징용 당해서 몸을 뺏겼다라고 강제적으로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몸을 팔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일본인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몸 팔고 있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중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태도라고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에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몸 팔고 있는 한국 여성들 복귀시켜야 되는 게,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추접스럽게 몸을 팔고 다니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양심이 있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 싹 감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요것만 얼른 너희들 배상해 라고 문제 삼는 사람들의 회귀한 논리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러고 싶었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피켓 시위를 어떤 식으로 하려 했냐면은, 일본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한국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라. 추방하라. 그리고 대마도 반환하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새끼들이, 좌파 새끼들이 절대 대마도 반환하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대마도 반환의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 새끼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개거품 무는 것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물어뜯기잖아요. 건국을 부정해야 되니까.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그러니까 산업화,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어뜯는 새끼들이 이승만의 업적이 대마도 반환이란 말이죠. 또 독도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전부 다 싹 빼버려요, 역사에서. 그러기 위해서 대마도 반환에 대해서는 저 새끼들이 찍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저 친일파 새끼들이 진짜 토착외구들이라니까요. 왜 대마도 반환을 하자는 소리를 안 하냐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경제적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지금 위안부 때문인데, 근데 그 위안부 문제를 삼는 좌파 새끼들이 일본에 가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이중적이고 역겹다는 겁니다. 저라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기 전에 일본에 나가서 몸 팔고 있는 한국 여성들 복귀부터 시켜야 되는 게, 좌파 정치인, 좌파 언론, 좌파 소위 말하는 자칭 깨시민,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라고 외치는 이 인간들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나 소녀상 싫어. 왜 소녀상만 보고 그 슬픔을 강요당해야 돼? 나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대한민국에 널리 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역에 소녀상을 갖다 놓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상을 갖다 놓으라고. 나는 그것들 소녀상 보기 싫으니까. 매춘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몸 팔고 다니면서 일본에다가 당했다고, 서럽다고, 물어달라고, 배상해달라고 하는 작태가 옳은 작태냐고. 일본으로 몸 팔러 가서는 안 되지. 그렇게 서러운데. 근데 일본에 지금 몸 파는 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자료 조사 한번 해볼까?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보니까.
70년대 건국, 50년대 건국 이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일본인한테 한국인들이 가서 몸판 거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그 일본인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은가요?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일본한테 난 일본 안 좋아해요. 중국 놈도 안 좋아하고 일본 놈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일본한테 당한 것보다 중국 놈들한테 당한 게 훨씬 많거든요. 중국 놈들한테 당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일본 거 불매운동 한다는 쳐. 그러면 씨발 그런 것들이 중국의 스모그, 독스모그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치인들. 일본 거 불매운동 하자고 계급품 무는 새끼들이 저기 중국 독스모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은 모르겠어. 일본도 많이 우리를 왜구들이 괴롭혔죠. 중앙정부가 약하고 군사력이 약했을 때. 근데 중국은 어땠냐고. 환양녀가 왜 나왔지? 중국에서 한국인들 다 끌고 데리고 가가지고 노비로 삼고 했잖아. 거기서 중국 놈들한테 잡혀갔다 돌아온 여자분들을 환양녀라고 그랬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 찍소리 안 하냐?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박원순이, 응? 렉서스 타고 댕기고 너가 아버지 복일 때면 박길보라며 보국 때. 좌파 새끼들이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 부분에 대해서는 찍소리 또 안 해요. 박길보.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다닐 생각이고요. 다음 주말 정도부터는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법원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거주지 제한에 대한 지정 요건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소가 됐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지정 요건 자체도 이제 변경 신청해 달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자유로이 이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말부터는 제가 아스팔트로 나가서 법원에다 서류 신청할 거 다 신청해 놓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해 놓고 다음 주말부터는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아스팔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안에만 있어서 좀 하얘졌다고 하는데 일주일만 하루만 돌아다녀도 얼굴 새까매지겠죠. 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실 나가서 밀린 행정 업무도 좀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소당하면 어떨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기소할 국가기관이 없어요. 김상진을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왜? 서류가 전부 다 재판부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판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보국대가 이제 위안부 모집해갖고 송출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카톡, 채팅을 보고 있습니다. 채팅 올려주셔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칭찬만 하지 마시고요.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그저 좌파들하고 싸우는 낚시로 살아갑니다.
요새 제가 있으면서 유튜브 봤더니 맨 그 우파 진영 안에서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면서 이렇게 툭닥툭닥 하고 있던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들하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그 우파 진영에서 내가 1등 날라고 다른 사람들 그 아킬레스건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당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다른 사람들 헐뜯으면 언젠가 자기도 똑같은 모습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파 진영 안에서 싸우는 것은 별로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능한 집회에 함께 저희 집회는 좌파들과 싸우는 집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쉬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각자마다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좋은 달란트만 보려고 합니다. 나쁜 거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군요. 좋은 것만 찾아서 그것을 융화시키고 힘을 합쳐서 좌파들 쳐내고 싸워 나가서 이겨야죠. 그러기도 바쁜데 언제 뒤에 잘못된 거 캐고 다니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백은종이 얘도 이제 백은종이도 이제 잡으러 가야죠. 예, 진수 아재님 이제 자주 뵙도록 하고요. 같이 다녀야죠. 예, 다음 주 말부터는 이제 아스팔트로 나오겠습니다. 한국당은 제가 이제 저는 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당원도 아닌데 한국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싸웠으면 못 싸우겠으면은 임명을 다른 사람을 시켜요. 한국당의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어떤 그 투쟁의 어떤 그 경험이 없으면은 외부에서 투쟁 본부장을 하나 영입을 해와서 투쟁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투쟁의 정권을 맡기고 이렇게 투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뭐 할지도 모르는 놈들 못해놓고 회의해봤자 뭐가 나옵니까? 안 된다고나 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돈 없다고 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돈 없이 집회할 수 있다니까? 자원봉사 받으면은 그 장비 자원봉사 지원 들어오면은 돈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한국당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너희들끼리 자리 나눠 먹으려 하지 말고 인재를 영입을 하라니까. 나 같은 사람. 돈 안 받고 해줄 테니까. 백은정이 소니죠. 예. 소니 카메라 들고 다니고. 예. 당대표한테,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람을 잘 써야 돼요. 대도 않은 새끼들 참모로 데려다 놓고 그 새끼들한테 속삭임 받으니까 저런 식의 판단하죠. 저번에 제가 황교안 대표를 회의 때 만났어요. 그거 아세요? 저기 시민사회단체하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어쩌다가 갔더니 황교안 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황교안한테 그랬어요. 삭발하시라고. 황교안 대표, 당대표하고 저 원내대표가 삭발하셔야 투쟁력이 나오신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놀라더라고. 에이구. 삭발 안 했죠. 그걸 봤을 때, 아직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는 투쟁력이 그 참모들이 이제 제대로 된 참모들이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가발이란 설도 있습니다.
아, CJ킴님, 감사합니다. 아스팔트 나오시면 축하. 그 전부터 나갈 수 있었는데, 저기 박원순 같은 인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감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법의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발판 삼아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도 그러잖아요. 김상진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몸이 자유로워져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게 겁이 난다라고 민사재판부에다 지금 이번에 서류 넣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쪽에서도 제가 이제 기소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해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박원순 쪽에서도 판단하는 법 해석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부분도 이제 화가 난 게 가장 컸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성질 나고 정말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 진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해 가지고 체포를 하고 영장을 치고 이게 완전히 수순이지 않습니까? 검찰권 횡포죠, 횡포. 이런 부분을 겪으니까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박원순, 서영교, 우원식, 손석희가 고소장을 넣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알았다면은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안 됐을 것인데, 검찰이 속인 거죠. 검찰이 속인 겁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완전히 함정을 판 거죠. 도둑놈 새끼들. 그래서 저한테 고지를 안 해준 거죠. 그것이 이 구속 적부심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죠. 검찰이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집행을 안 하고 김상진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예, 박원순이고 누구 간에 이제 거짓말 했던 인간들,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던 인간들은 이제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권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이 법적 투쟁을 해서 이들한테 책임을 묻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때 현장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진 모습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이 되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활기찬 적들과 싸워 이겨내는 활기찬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예, 충성!